모든 사람이 천재다. 그러나 나무에 오르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판단한다면 그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멍청하다는 믿음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5분 안에 끝나지 않는 5분 컷, 하루 5분으로 갓생 살기. 이 코너를 통해 저자들의 책 속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많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성공은 소위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죠. 이 공식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아요. 이 3단계 공식은 이런 형태입니다. 과거 부정적인 나를 지우고 잠재의식을 제대로 세팅해서 결국 행동이 변한다. 이렇게 3단계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약 3개월 동안 저의 인생을 실질적으로 바꿔줬던 명저들 속 이 3단계를 낱낱이 파헤쳐서 매주 월화수의 시리즈로 여러분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매일 바쁘고 시간 없으시죠? 그런데 시간이 아무리 없으셔도 뭔가 바꾸고 싶으시다면, 변하고 싶으시다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올라오는 이 영상들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짐킥의 마지막 몰입에 담긴 내용 속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킥은 브레인 코치이자 성공 카운셀러인데요. 짐킥의 성공 공식은 이렇습니다. 한계를 깨고 몰입해야 할 마지막 그것을 찾아서 배우고 행동한다. 역시나 오늘도 와닿지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와닿지 않는 말들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와닿지 않으면 그냥 좋은 말 대잔치잖아요. 화이팅! 열심히 해야 한다. 끝까지 해라. 이런 느낌 저는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러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요. 오늘도 이걸 제가 와닿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러니까 마인드에 걸려있던 한계는 사실 진짜 한계가 아니라는 걸 먼저 깨닫고 여러분이 죽기 전에 정말 사활을 걸고 싶은 걸 찾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 배워보고 일단 해본다. 그러면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자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성공한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해보니 이 공식이 완벽하게 적용되더라라는 거예요. 총 3단계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단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지금까지 갖고 있던 한계는 사실 진짜 한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 제가 낱낱이 분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부에서는 동기부여, 3부에서는 실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여러분은 스스로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왜 대부분 웬만하면 그냥 적당하게, 그냥 조금 더 편한 거, 복잡한 생각 같은 걸 좀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시나요? 여러분은 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원래 처음부터 스스로 이런 한계를 탑재한 채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저의 아주 오래전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생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글씨를 쓸 수 있게 되면서 이곳저곳에 다 글씨를 막 썼거든요. 공책, 필통, 책받침을 비롯해서 글씨를 쓸 수 있는 곳이면 다 썼던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걸 쓰는 건 아니고 제 이름이나 몇 학년 몇 반 이런 걸 삐뚤삐뚤한 글씨로 썼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항상 제 이름 옆에다가 천재를 붙여서 썼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몇 학년 몇 반 하와이 대저택 천재 이렇게 여기저기 막 쓴 거죠. 삐뚤한 글씨로 말이죠. 그땐 제가 진짜 천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다 잘하니까 천재다 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걸 보시던 저희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저한테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아들, 네가 무슨 천재냐? 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은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이름 옆에 천재를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못했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작은 아이였던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큰 아버지가 아들아, 너는 천재는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남들보다 어렸을 때 일을 기억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느낌이 어땠었는지까지 다 기억이 나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아, 난 내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나 말고 다른 어떤 친구가 천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자신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정해진 채로 태어나지 않거든요. 방금 저의 아주 오래전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볼까요? 어린 아이들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딱히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계속 뭔가를 배우죠. 남들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아이들은 실패를 딱히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가 사실은 진짜 한계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려면 일단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도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는 전부 다 어린 아이였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타인이나 사회가 정한 한계를 받아들이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제한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그 꿈이 아득해진 겁니다. 그렇게 후회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말합니다. 다른 자원들은 유한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궁극적 초능력으로서 창의력, 상상력, 결단력, 사고 추론, 학습 능력 모두 다 무제한이다. 그런데도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 자원이라는 점은 놀랍기만 하다라고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규정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저자 짐 킥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 훨씬 더 와 닿으실 겁니다. 짐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브레인 코치지만 어린 시절 뇌를 크게 다친 후 멍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자랐다고 해요. 우리가 예전 학교 다닐 때 국어 시간 생각해보면 선생님이 일어나서 교과서를 한 페이지씩 읽어보라고 시키시잖아요. 미국도 똑같았던 거죠. 그런데 어린 시절 짐은 그 시간이 되면 이름을 불리지 않기 위해 잔뜩 웅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책에 있는 문장들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뭘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름이 불릴 때면 말을 더듬으며 죄송합니다, 못 읽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아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짐은 난생 처음 이상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너는 학교에 왜 다니니? 뭐가 되고 싶어? 하고 싶은 건 뭐야? 갖고 싶은 건 뭐지? 짐에게 이 질문을 한 그 어른은 짐에게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라고 한 뒤 짐을 서재로 데려가서 각종 자기계발서를 읽게 해주었다는데요. 그런데 굉장히 쉬운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장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런 책 속 문장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어린 아이였던 짐은 자기가 직접 손으로 삐뚤삐뚤 적어놓은 그 버킷리스트를 보면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뜨거운 감정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책들을 읽어보겠다는 그 아저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밤잠까지 설쳐가며 무리해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몸이 상해서 병원에 실려가요. 근데 거기서 머그컵에 적혀있던 아인슈타인의 말 한마디를 발견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때부터 짐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짐은 그동안 자신이 배워온 대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배움에 대한 일련의 방법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뇌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내 뇌를 나한테 딱 맞게 제대로 작동시킬 방법이 있나? 라는 질문에 매달렸다고 해요. 멍청이로 불렸던 한 아이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꿨더니 진짜 그야말로 천재가 된 거죠. 그동안은 열심히 공부만 하려고 했다면 그때부터는 공부하는 방법을 깨닫게 된 겁니다. 지금의 저자는 일주일에 책 한 권씩 독파해 나가며 직접 책을 또 써내는, 그리고 본인이 진짜 바라던 것들을 해내는 사람이 되었고요. 여기서는 정말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자가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거든요. 자칭 멍청했던 그 시절에 저자가 유일하게 푹 빠져있던 만화가 있었어요. 히어로물인 엑스맨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 만화로 책 읽는 법도 배웠고, 그래서 오늘날 짐킥의 책에도 히어로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좋아했다는 거겠죠. 그런데 훗날 짐이 세계 정상급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브레인 코치가 되면서 이 엑스맨 팀과 일주일을 함께 보내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거죠. 정말 본인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던 그 일이 실제로 현실화된 건데요. 저자는 인생 최고의 날들을 보냈다며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마치 뇌에 박힌 가시처럼 사라지지 않는 꿈은 무엇인가?
그 꿈을 세세히 생생하게 상상해보자. 시각화하고 느끼고 믿어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라. 우리 뇌는 무엇이든 가능하다. 그러면서 저자는 가장 좋은 소식은 당신의 타이밍이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안 늦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3일간 여러분들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영상들을 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인드, 동기부여, 실행 방법에 대한 가짜 한계를 싹 제거하신다면 정말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진짜 그렇다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뭐 좋은 말이네 하고 끝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스스로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시다면 그건 마인드셋, 동기부여, 실행 방법 이 세 가지 단계 중 하나 이상의 셀프로 한계가 걸려버리신 거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은 마인드셋 한계를 뿌리채 뽑아보기로 했잖아요. 낡은 마인드셋을 완전히 리셋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이 신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번 경험하고 느낀 뒤에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고정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언젠가 발표를 잘했다면 나는 발표 잘하는 사람이 되고 반대로 못했으면 나는 발표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스스로 잘하고 있는 것보다 못하거나 자신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초점을 맞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걸 제한적 신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제한적 신념은 일반적으로 거짓말의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는 늘 거짓말을 듣고 있는데 그것도 끊임없이 때로는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거짓말을 듣는다고 강조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자가 말하는 7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7가지 거짓말은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다. 우리는 뇌의 10%만 쓴다. 실수는 곧 실패를 의미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새로운 것은 쉽게 배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천재는 따로 있다. 이렇게 7가지예요. 저자는 이 7가지 거짓말들에 대해 전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이걸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천재는 따로 있다. 이 거짓말에 대한 반박을 살펴볼까요? 사실 이건 진짜 같잖아요. 천재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거고 나머지는 뭐 그냥 보통인 거 맞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저자는 우리는 천재거나 아니거나 재능이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라고 믿는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뭐가 잘 안 되면 아니 내가 뭐 천재도 아니고 나는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인데 이렇게 퉁치면 그냥 땡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능이 타고났다, 천재는 따로 있다 류의 거짓말은 삶에 무게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해버리기 위한 굉장히 좋은 도피처라는 겁니다. 세상을 감당하기 쉽게 더 편하게 그러면서 뭔가 찝찝하고 원래 품었던 위대한 꿈과는 점점 더 그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거니까요. 그럼 이쯤에서 이렇게 묻고 싶으실 겁니다. 아니 나는 진짜 천재가 아니라니까요 라고 말이죠. 이에 대해 저자는 아니다, 당신은 천재가 맞다 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요, 저자는 천재에는 여러 유형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IQ가 몇 이상은 천재다 이런 단순에 빠진 분류로 천재다 아니다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만 천재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자는 천재의 기질에는 4가지 형태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 4가지 기질 중 최소한 1가지 기질은 무조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 기질을 다 지니고 있는 완벽한 천재도 있는 반면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냥 일종의 일반적인 천재도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먼저 발전기형 천재 유형인데요.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유독 돋보이는 사람들이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오, 이 사람 기발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사람을 살면서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불꽃형 천재 유형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오프라 윈프리인데요. 혼자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천재성이 분명해지는 분들이죠.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과 소통할 수 있는 소위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세 번째는 템포형 천재 유형이에요. 뭔가 조용히 하나 더 앞서서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막 눈에 띄고 돋보이고 그런 유형은 아닌데 지금 역경이 있어도 큰 그림을 보고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축을 진짜 알뜰살뜰 잘한다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는 분들이 바로 템포형 천재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철형 천재 유형이에요. 하찮아 보이는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남들이 놓치거나 떠올리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챙기는데 뛰어난 분들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리스크를 볼 줄 알고 정보를 잘 확보해서 대다수가 놓친 정보로 자신들만의 비전을 세우는 유형이죠. 여러분은 어떤 천재이신가요? 분명 나다 싶은 구간이 있으셨을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재다. 그러나 나무에 오르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판단한다면 그 물고기는 평생 자신이 멍청하다는 믿음을 안고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부디 여러분의 천재성을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춰 찾아가세요. 나는 천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라는 제한된 신념, 이 가짜 신념을 부디 눈치채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제한적 신념이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누군가 혹은 그걸 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의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인생이 제대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비행이 과학적으로 불가하다는 대중들의 인식도 결국 라이트 형제를 꺾지 못했잖아요.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비행기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그 일을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선은 꼭 몰입할 것을 찾으셔야 해요. 그리고 몰입해야 할 이유도 꼭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에 몰입해야 할 이유를 반드시 발견해야만 사람이 죽기 직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후회라는 감정을 피해갈 수 있으실 겁니다. 죽기 전에 살면서 진짜 한 번은 사활을 걸고 몰입하고 싶은 그것을 찾는 방법은 이어지는 2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10년 뒤에도 할 수 있는 것인가? 어제부터 총 3부작으로 짐킥의 마지막 몰입 속 인사이트를 가져와서 저의 생각과 함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자는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바로 어딘가에 몰입하는 건데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막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대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러분을 한없이 고무되게 만들고 그래서 실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행동을 막 하고 주변에서 와, 독하다, 대단하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 행동을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바로 그게 몰입이거든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 이런 경험을 이미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불타올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큰둥해지다가 그냥 식어버렸던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이건 이제 몰입과는 완전히 반대 상태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이런 식이었다면 여러분은 아직 진정으로 몰입할 대상을 찾지 못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생 몰입의 찬스를 아직 맞이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저 역시 이 경험을 해봤지만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몰입은 세상 끈기 없어 보이던 사람을 일관되고 끈기 있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몰입하고 있다 어느 순간 고개를 들어보면 어느 순간 성공해 있을 거라고 저자는 강조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몰입을 해야 할까요? 바로 인생의 사활을 걸 그것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 또 인생의 사활을 걸 그것은 어떻게 찾아야 하는 걸까요? 나는 지금 이걸 왜 하는가? 라는 물음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 살면서 정말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신 분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으실 거예요. 저자도 강조하듯이 사실 성공이라는 모든 과정은 결국 이 질문 하나로 귀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인이시라면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오늘 해보십시오.
그거에 대해 스스로 정말 솔직하게, 어차피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는 거니까 안 솔직한 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대답이 정말 먹고 살려고, 그냥 돈 벌려고 이거밖에 없다면 그건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직장인 분들 중에서도 그 대답 말고도 다른 대답들이 솔직하게 나오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이 일을 해서 어떤 과정을 겪을 때마다 내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 스스로 뿌듯함이 느껴진다. 나는 명예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직업은 내 스스로 명예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하루에도 몇 번씩 줘서 그게 너무 좋다. 이런 대답을 실제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 일을 하는 건 돈 말고는 대답할 게 정말 생각나지 않으신다면, 그 대답밖에 안 나온다면 지금 엄한 대로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5단계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을 찾고 열정적으로 목표를 잡고 에너지를 쏟아서 몰입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단어만 나열하면 이렇게 되죠. 목적, 열정, 목표, 에너지, 몰입. 이 5단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상 같은 단어처럼 생각을 하는 목적과 목표, 이 두 단어를 저자는 확실하게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는 여러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개별 사항들이고, 목적은 이 목표를 달성하려는 이유다라고 기억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외국어 배우기, 운동하기, 매일 30분 투자 공부하기 같은 목표를 세웠다면 이건 결국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어야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찾아내는데 꼭 필요한 게 바로 열정인데요. 또 나왔습니다. 진부하고 식상한 단어죠. 열정. 그런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식상하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삶에서 중요하니까 살면서 수도 없이 들은 거고, 그래서 식상해진 거라고 말이죠. 이 열정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열정이 목적을 끌고 온다는 겁니다. 열정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어디 페스티벌에 가서 분위기를 즐기는 그 기분을 가지고 열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는 이런 것도 즐길 줄 아는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란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자연스럽게 한 거고, 정체성에 부합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열정을 느낀 거라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투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실험을 했어요. 피실험자들을 A와 B 두 그룹으로 나누고, A그룹에게는 당신에게 투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와 같은 문항에 응답하게 했습니다. B그룹에게는 당신이 투표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와 같은 문항에 응답하게 했죠. 이후 실험 참여자들의 투표율을 확인해 보니까 투표자와 같이 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 묻는 설문에 응답한 B그룹의 투표율이 A그룹보다 무려 13%나 더 높았습니다. 결국 나는 무엇이다 라는 정체성이 확실할 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긴다는 걸 이 실험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포인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정말 구체적으로 부자 정체성을 먼저 갖춰야 일상의 의식적인 결정들을 할 때 엄청난 행동의 변화가 따라오는 겁니다. 정체성은 나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와 같은 절대로 부자의 정체성일 수가 없는 그런 정체성을 지니고서는 생각이랑 몸이 따라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스스로를 속여라 라는 말, 그리고 이미 성공한, 이미 부자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였던 겁니다. 열정과 목적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죠. 목표는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목표는 쉽게 말해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 달성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 목표는 명확하고 측정 가능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냥 부자가 되고 싶다 하지 말고 어떤 목적을 위해 언제까지 얼만큼의 돈을 벌었다라고 목표를 세워야 하는 거예요. 명확하고 측정이 가능하죠. 그럼 이제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거기까지는 잘 되는데 명확하게 목표를 세워도 뭐 사실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걸 모르겠으니까 당연히 뭐 행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세운 그 목표가 5가지 조건에 들어맞는지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목표가 이 5가지 조건에 다 부합한다, 그러면
이건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시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의 목표랑 딱히 관련도 없고, 아니 이게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나 싶어도 나중에 보면 진짜 신기하게 결국 이게 되려고 그때 내가 그걸 했던 거구나 라는 사실도 나중에 진짜 소름 돋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5개의 조건들은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목표가 건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육체적, 정서적 건강에 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해 나아가는데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뭔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소위 안 좋은 기분이 든다면 목표 잘못 잡으신 거예요. 두 번째,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시기에 놓였다고 해도 이 목표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를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이 목표만 생각하면 진짜 좋아서 미소가 지어지고 밥 안 먹어도 기운이 날 만큼 여러분에게 매력적인 목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여러분이 이 목표를 왜 가졌는지 그 이유를 여러분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스스로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 진정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간절한 목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건 애초에 목표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스스로 원하는 것, 진심으로 계속 원하게 되고 원해왔던 바로 그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여러분은 어차피 행동을 차일피일 계속 미루게 되실 거니까요. 여기서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이 나옵니다. 우선순위. 여러분, 결국 이 목표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관한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 사실 어떤 게 나한테 더 중요하지? 1순위, 2순위, 3순위 쭉쭉 생각해 보다 보면 조금 애매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지금 놓칠 수가 없고 살면서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아이의 육아와 직장에서의 내 커리어, 투자 공부와 승진시험 준비, 가족과 보내는 시간 혹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보내는 시간과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이럴 때 제가 사용하는 절대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10년 뒤에도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저만의 절대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30대에 정말 몰입했던 게 있었거든요. 바로 투자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삶의 육하 원칙을 100% 제 스스로 정하며 사는 삶이라는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자유, 파이어족이라는 목표가 저는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시점에서 저만의 절대 기준에 제 스스로 묻고 답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30대라는 지금 이 시점에 투자, 이거 지금 아니면 영원히 못하나? 그때 투자를 해야 30대 후반에 성과가 날 수 있었거든요. 30대는 한번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경제적 자유와 파이어족의 삶을 살고 싶어 하면서 60대에 투자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것들, 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도 사고 뭐 이런 것들은 안 해도 그만이긴 했지만 설령 한다고 해도 50대, 60대, 70대 아무 때나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얼마든지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저의 이 절대 기준을 대입해서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결정의 순간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 몰입입니다. 도대체 몰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분의 목적과 목표가 여러분을 받쳐준다면 여러분은 완전한 몰입 상태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막 지금부터 제대로 된 몰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목적과 거기에 맞는 목표도 잡았다면 몰입을 하는 데는 정말 최소한의 노력과 에너지만 필요로 한다고 저자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습관으로 굳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최소한의 노력과 에너지긴 한데 어쨌든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춤주춤 할 수가 있어요.
이때 대부분 자신의 목적에 맞는 책을 읽는 것부터 시작하실 겁니다. 그런데 생전 책을 읽지 않았던 사람한테 제가 아무리 최소한의 노력과 에너지만 들이면 됩니다 말씀드려도 와닿지가 않으실 거란 말이죠.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친절해지십시오. 자책하지 마시고 작고 간단한 행동을 해내세요.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연구소 설립자 포그 박사는 무려 20년간 인간 행동 변화를 연구했는데요. 그래서 나온 결론은 사람은 이 세 가지 경우가 겹쳤을 때만 자기 행동을 바꿔서 성공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바꾸는 건 여러분 혼자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요. 뇌에 좋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을 움직이며 무엇보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걸음마 떼기입니다. 일을 잘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동을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해야 할 일에 압도당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크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어떻게 해낼지 상상도 안 되고 감도 안 잡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압도되는 느낌을 느끼는 건 뇌에 치명적입니다. 뇌의 긴장을 조성해서 불안감, 심지어 우울감까지 일으킨다고 하니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것들을 먼지처럼 잘게 쪼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 더 많이 성공해내고 내일도 더 많은 걸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뇌한테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미루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자도 일을 잘게 나누면 완주할 길이 더 명확해진다고 또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 어차피 일이 시작된 이상 안 하는 것보다 여러분 마음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렇게 완결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시는 겁니다. 어디서든 시작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고 지금 너 엄청 몰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할 겁니다. 어떤 일에 푹 빠져서 주변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 상태가 너무 자연스러웠던 경험, 시간 가는 줄도 몰랐던 그 경험, 이게 바로 몰입이에요. 별게 아닙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박사는 몰입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행동에 너무 열중해서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상태, 그 경험 자체가 너무 즐거워서 이걸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 대가라도 치르려고 할 그 경험이라고 말이죠. 온전한 집중, 목표에만 집중한 느낌, 시간이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느낌, 경험 자체가 보상 같은 느낌, 수월한 느낌, 힘들지만 지나치게 어렵지 않은 경험, 거의 저절로 행동이 이루어지는 느낌, 하고 있는 일에 편안함을 느낌, 이게 몰입의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 자체가 보상 같은 느낌인 거죠. 살면서 한 번쯤은 여러분께서 이 느낌을 꼭 한번 느껴보시기를 저는 간곡히 바랍니다. 바로 그 느낌이 여러분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가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니까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또 정말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답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걸 왜 하고 있는가? 내가 살면서 한 번은 반드시 몰입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감사합니다.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초강력 슈퍼 빌런에게 넘겼던 천재적인 뇌의 기능을 다시 빼앗아 올 차례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단 3개만 해내시면 돼요. 드디어 3부작의 마지막 편인데요. 오늘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원하는 것을 얻는 3가지 방법에 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는 지금의 여러분은 정말 상상도 못할 정도의 천재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아인슈타인이나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들만 천재인 게 아니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러니까 IQ가 높으니까 그냥 천재, IQ가 별로 높지 않으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이렇게 단순하게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이건 제가 일관되게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에게는 사실 한계가 없다, 한계가 있다고 믿고 있는 자기 자신만 있을 뿐이다. 그 누구든 각자 다양한 형태의 천재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이런 말 잘 못 듣고 살았잖아요. 대신 완전히 반대쪽에 있는 의견들은 지금도 매일 듣고 계실 거예요. 주제를 알아야 된다, 주제 파악해라, 그런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니 네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 뭐 이런 말들이죠. 저런 말은 그냥 그 사람들의 의견일 뿐이거든요. 여러분이 거기에 동의하시면 그 말이 사실이 되는 거고요.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여전히 그건 그냥 그지 같은 여러 개의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인간이 가진 그 본연의 능력, 잠재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그 가능성을 가둬두고 심지어 이걸 가둬뒀는지 어디 가져다 버렸는지 관심조차 없는 분들이 정말 너무 많으시니까 저는 그래도 항상 단 한 분이라도 더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각자는 완전히 다른 4가지 영역에 속하는 다양한 유형의 천재성이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각자가 지니고 있는 이 천재성을 극대화해서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삶을 쟁취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 그러니까 원하는 인생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엄청 간단해요. 물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책 읽기, 치매에 절대 걸리지 않을 것 같은 기억력, 바퀴벌레가 다가와도 모를 집중력, 이 3가지만 있으면 끝입니다. 조금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뇌는 사실 굉장히 무딘 칼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뇌는 연습만 하면 정말 엄청난 기억력과 집중력을 보여주는 소위 바라만 봐도 찔릴 것 같은 날카로운 칼로 변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걸 쓸 데가 없어 라고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요, 정확히 쓸 데가 있습니다. 인생 바꾸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을요. 우리가 1, 2부를 통해서 인생의 사활을 걸고 몰입해야 할 것을 찾았잖아요. 그걸 해내는 데 쓰면 됩니다. 독서, 기억력, 초집중력을 버무리면 그때부터 원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했는데 잘 안 된다니까? 초중 고대 16년을 공부했어도 독서력, 기억력, 초집중 뭐 하나 제대로 안 돼 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무딘 칼로 나무를 자르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저자는 제임스라는 주류 판매점 직원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임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딱히 머리를 쓰지 않는 일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제임스는 갑자기 자기 스스로와 대화를 하고 인생의 진짜 목적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회계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하죠. 제임스도 엄청 두려웠을 겁니다. 남들이 와 하고 바라보는 그 시험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붙나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꾸역꾸역 공부하다가 시험을 6주 앞두고 저자가 알려주는 공부법을 알게 됩니다. 낡은 공부법은 가져다 버리고 차분히 시험을 준비해서 결국 합격했어요. 낡은 공부법을 버리는 방법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 보이는 그 목표도 짙고 큰 그림자일 뿐인 거예요.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고양이도 호랑이처럼 보이게 하는 게 그림자입니다. 제대로 배우는 방법만 안다면 여러분은 엉덩이만 무겁게 붙이고 앉아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뇌를 제대로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날카로운 뇌를 만들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손안에 있는 초강력 슈퍼 빌런과 조금 멀어져야 해요. 이게 뭔 소리냐? 스마트폰입니다. 로이터 통신이 1990년대에 목숨과 맞바꾼 정보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의 조사 보고서를 하나 내놓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에게 너무 쓸데없는 정보가 넘쳐서 응답자 중 42%는 정보 과부하로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이 더 나빠졌고 61%는 사회생활의 일부를 포기해야 했으며 60%는 정보를 소비하느라 여가 활동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보고서가 나왔던 시점에서 20년이 더 흘러서 어느덧 2023년입니다.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저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아마 2023년 지금을 기준으로 저 보고서를 다시 쓴다면 진짜 심각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현재 우리는 1960년대에 비해 3배나 더 많은 정보를 소비하고 사람들은 하루 평균 8시간을 미디어에 소비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스마트폰이란 이 문명은 정말 유익했는데 지금은 사실 앞을 가로막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들께서도 매일 해야 할 건 많은데 집중 못하고 흘려보냈던 경험 수도 없이 많으실 거예요.
가끔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정보를 처리하는 단순한 과정조차 까먹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진짜 아이러니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도파민 때문에 우리가 접속 상태에 중독된 점이라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좋아요 혹은 DM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우리는 또 그걸 끊임없이 갈망하잖아요. 어쩌면 이 스마트폰이랑 우리는 주종관계가 바뀐 게 아닌가 싶을 때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뇌는 끊임없이 산만함이란 근육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우리는 이제 전화번호도 못 외우고 모든 것들을 기계에 아웃소싱한 채로 문제를 해결할 때도 이 천재적인 뇌는 놔두고 기기에 의존한다면서 뇌의 멸망을 강하게 우려하는데요. 천재적인 뇌는 그냥 방치해 놓았으면서 나는 똑똑하지 않다라고 그냥 한계를 지어버리는 일이 정말 얼마나 똑똑하지 않은 짓이냐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 저자가 이런 말을 해주는데요. 10대로 접어들면서 부모님과 달리 자기만의 생각과 의견을 처음으로 갖기 시작했을 때 그때 어땠는지 기억하는가? 아마도 극도의 해방감을 느꼈을 것이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은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해방감을 안겨준 바로 그 능력을 정보기기에 넘기려 하는가? 라고 말이죠. 이제 여러분이 초강력 슈퍼 빌런에게 넘겼던 천재적인 뇌의 기능을 다시 빼앗아올 차례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단 3개만 해내시면 돼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독서, 집중, 기억 이 3가지만 해내시면 됩니다. 자, 결국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독서, 집중, 기억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우리 각자가 전부 다른 형태로 지니고 있는 천재성을 깨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천재성의 특징은 노력했을 때 바로바로 딱 보이는 게 아니라 바닥에 붙어 있다가 고개를 확 들어 꺾이는 함수 그래프처럼 포텐이 폭발적으로 터진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초집중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여러분의 성공은 초집중력이 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집중력은 10분에서 40분 사이 구간에서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는 한 가지 일을 할 때 25분간 일을 했으면 5분간 휴식을 할 것을 제안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5분 동안 무언가를 배우셨다면 5분간 쉬면서 까먹기 전에 그걸 바로 회상하면 뇌에 각인되는 효과가 압도적으로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기억력을 키우는 방법도 생각보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걸 기억하셔야 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기억력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에요. 기억을 해내는 능력, 그러니까 이 기억력은 상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겁니다. 이걸 정말 확 와닿게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단어들을 듣고 5초 뒤에 몇 개나 기억하시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소화전, 풍선, 배터리, 통, 다이아몬드, 기사, 황소, 치약. 자, 제가 말한 단어가 얼마나 기억나시나요? 보통 3-4개 정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저자가 설명하는 방법으로 기억을 하면 제가 말씀드린 단어가 모두 기억이 나는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순서까지도 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눈을 감고 편안한 상태에서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커다란 소화전 옆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소화전 위에 오색빛 풍선 다발이 막 묶여져 있는데 풍선이 너무 많아서 소화전이 뽑혀서 하늘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다 갑자기 나타난 배터리 뭉치에 부딪혀서 소화전이 터져버리죠. 이 배터리들을 담으려고 누군가 큰 통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엄청 큰 다이아몬드가 막 박혀있는 갑옷을 입은 기사였어요. 기사는 배터리를 담은 통을 옆에 황소의 등에 싣고 치약 간판이 크게 그려진 치약 상점으로 들어가서 쇼핑을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걸 한 번만 더 복기해서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8개의 단어를 전부 순서대로 기억해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기억하려는 대상에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깊은 인상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근데 익숙해지려면 연습도 필요할 텐데 지금 당장 그걸 어떻게 하냐? 라고 말이죠. 그래서 책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독서는 사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억력 포텐을 터뜨리는
도구거든요. 일단 책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올라가니까요. 빠르게 뭔가 막 숙제하듯이 읽어야 한다는 강박은 버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키운다는 마음으로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휘력, 상상력, 이해력을 업데이트한다 라는 마음을 가져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르는 단어가 책에 나와도 우리는 앞뒤 문맥을 보고 그 단어의 의미를 대략 추측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 작업이 뇌에 진짜 엄청난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책 속 저자의 인사이트를 여러분만의 것으로 커스터마이징 해야 한다고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의 입장은 어떤 걸까? 혹시 이걸 나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상상하며 읽어보십시오. 결국 이 커스터마이징이라는 것도 상상력을 이용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어떤 주제를 이해하고 기억하고 핵심이 뭔지 구분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한계가 알고 보니 가짜였다는 느낌을 생생하게 받으실 겁니다. 독서를 하면 할수록 뭔가 만만해졌는데? 라는 느낌을 계속 받으실 거예요. 네, 여러분. 길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뜯어보면 거창한 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책을 읽는 겁니다. 대신 그냥 읽지만 마시고 읽은 내용을 까먹기 전에 바로 기억해내는 작업을 하루에 몇 번씩만 하면 정확히 3년 뒤 여러분의 수입은 자동으로 2배가 되어 있을 거라고, 혹은 그에 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을 거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또 강조해요. 짐 킥의 말대로 과거에 여러분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냥 막 떠들어댄 가짜 한계에 지배당하고 있었을 거예요.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나왔다고 여러분에게 너는 진짜 왜 이렇게 성격이 덜렁거리냐? 라고 말한다거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몇 번 기억 못했다고 넌 진짜 기억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을 묘사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그냥 꺼지라고 생각해버리세요. 여러분, 이제 무언가를 할 차례입니다. 어떤 삶을 그리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든 한 가지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그리고 어디서든 시작해 보십시오. 무엇이든 괜찮아요. 가짜 한계를 눈치챈 여러분이 진정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부디 여러분 스스로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